현대인의 자식 생활로 두 다리를 쓰는 일이 줄어들고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걷기를 시작하면 현재 앓고 있는 관절염, 디스크, 비만, 당뇨병 등 대부분의 만성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다. 사고를 당하거나 노화 증상으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이들이 걷기를 통해 통증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뇌졸중 후유증과 파킨슨병으로 팔다리 마비 증상을 앓던 이들 또한 훗날 산을 오르고 국토대장정을 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그저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감소하고 살이 빠지며 당뇨 수치가 감소하고 뇌가 6개월가량 젊어진다. 안녕하세요. 체계의 소리를 담다 책소담입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 프로그램이죠. 생로병사의 비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방송된 내용 중에 걷기와 관련된 22편의 방송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에는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다양한 후기가 담겨 있는데요.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4개월째 매일 1시간 걷는데 근육이 생기고 갱년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걷기로 15kg 감량하고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사라졌습니다. 걷기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보폭을 10cm 넓히고 내 인생은 10년 더 건강하게 변한 걸 느낍니다. 책에는 8가지 걷기 방법과 효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 보폭 10cm 넓혀 걷기, 계단 오르기, 숲길 걷기, 수중 걷기, 해안 걷기, 등산, 4km 걷기. 걷는 방법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자신에게 맞는 걷기는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걷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약이 되는 걷기가 있고 독이 되는 걷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볼 텐데요. 22편 수록된 걷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선별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보폭 10cm 넓혀 걷기.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걷기.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무엇일까? 사자와 타조가 보통 60에서 80km/h 속도를 낸다고 한다. 반면 치타는 100km/h 이상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인정받는다. 치타가 이렇게 빠른 것은 6에서 7m에 달하는 넓은 보폭 덕분인데 보폭이 넓은 비결은 신체 조건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마치 스프링처럼 유연한 척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꼬리 등 신체 구조의 장점이 넓은 보폭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걷기의 효과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보폭을 넓혀서 걷기 운동을 실천했다. 그런데 무리 없이 보폭을 넓혀 걷기 위해서는 치타처럼 지금보다 관절이 좀 더 유연해야 하고 근육에 힘이 잘 붙는 신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걷기 운동은 몇 번 실천하고 중단하면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걷는다면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의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언제나 손쉽게 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적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걷기. 가슴을 쭉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보폭을 넓혀 걷기를 꾸준히 한다면
젊음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신체와 뇌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 한기령 씨는 시간 나면 틈틈이 근력 운동을 한다. 그에게 근력 운동은 걷기를 더 잘하기 위한 기초 체력 운동이다. 매일 하루 7km 정도를 걷는 한기령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전립선 비대증, 척추 협착증, 대장암, 우울증으로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잡념을 없애고 싶어 매일 2시간씩 걷기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보통 보폭으로 천천히 걸을 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2년 전부터는 보폭을 넓혀 걷기 시작했다. 보폭을 넓히기로 한 것은 단순한 깨달음 덕분이었다. 젊은 사람들과 나란히 걸을 적에 나는 종종 걸음으로 빨리 걷는데도 천천히 걷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내 걸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보폭을 넓혀 걸었습니다. 처음엔 등산 스틱을 짚고 보폭을 넓혀 걷는 연습을 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등산 스틱을 짚고 6개월쯤 연습하자 스틱 없이도 보폭을 넓혀 걸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과거 보폭과 비교해 훨씬 넓은 보폭으로 걷는다. 무엇보다 보폭을 넓혀 걷자 척추와 무릎 관절 등 전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 우울증을 겪을 때와 비교해 보면 집중력이 좋아진 것이다. 신용카드 번호를 어렵지 않게 외우고 고령자에게 어려울 수 있는 스마트폰 부가 기능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한기령 씨는 보폭 10cm 넓혀 걷기를 하고부터 인지 능력이 좋아져서 동년배들과 비교해 본인이 훨씬 젊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렇다면 보폭 10cm 넓혀 걷기는 한기령 씨의 신체 기능과 뇌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한기령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인 신체 기능 검사와 신경 심리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한기령 씨는 8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신체 기능 검사 결과가 11점으로 나왔다. 이것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균형 감각과 근력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기령 씨의 체력은 10년 이상 젊은 70대의 평균 체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 심리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과거 심한 우울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계산 능력,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 단기적인 기억 능력, 장기적인 기억 능력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보폭 10cm 넓혀 걷기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최근 세계 학회에서 뇌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한 기능적 근적외선 분방기를 이용해 20대와 70대 피실험자의 뇌 활성도를 측정해 보았다. 먼저 20대 젊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와 보폭을 10cm 넓혀 걸을 때 전전두엽 활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봤다. 검사에서는 뇌의 혈류 또는 뇌의 혈액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색깔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데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수록 뇌가 점점 더 활성화된다는 의미다. 20대 피실험자의 경우 보통 걸음만으로도 이미 전점두엽 활성화가 최대로 관찰되어 보폭 차이가 주는 특별한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70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와 보폭을 10cm 넓혀 걸을 때 어떤 차이가 났을까? 70대 피실험자가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는 대부분이 노랗게 나타나고 일부분만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보폭을 10cm 넓혀 걸었을 때는 더 많은 영역이 빨간색으로 변했다. 보폭 10cm 넓혀 걷기를 했을 때 뇌가 더욱 활성화된 것이다.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뇌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것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원활하게 전달되어 인지 기능을 높이고 심리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갖게 한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는 것은 젊은 20대보다 70대 고령일수록 뇌 활성화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체는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안 근육을 사용한다. 이때 수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뇌와 근육은 신경세포를 통해 다량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근육 사용이 증가하면 뇌 혈류량이 많아지고 활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신경 전달 물질이 더욱 활성화된다. 결과적으로 평소에 걷는 것보다 보폭을 10cm 넓혀 걸으면 뇌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해 학습력, 기억력, 언어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보폭 10cm 넓혀 걷기야말로 젊음과 건강 두 가지 꿈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운동인 셈이다. 보폭과 척추 기립근의 안정성 관계. 노시훈 씨는 정육 부산물 운송 일을 한다. 한 묶음에 70에서 80kg씩 하는 무거운 자루를 수거해 매일 3, 40개씩 개인 화물차로 운송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팠다. 그런데 보폭 10cm 넓혀 걷기를 2개월 동안 하면서 통증이 많이 줄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1시간 반 정도 보폭을 10cm 넓혀서 7에서 8km 거리를 걷는다. 노시훈 씨는 현재 75cm 보폭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두 다리를 넓게 벌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근육이 당기고 엄청 아팠어요. 그런데 3, 4주 지나니까 다리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1시간 걷든 2시간 걷든 전혀 힘들지 않아요. 과거에는 걷기 운동을 해도 피로만 심해질 뿐 몸에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새롭게 보폭 넓혀 걷기를 실천하면서 달라졌다. 예전에는 빠른 속도로 걸으려는 마음에 쟁걸음으로 걸었는데 지금은 보폭을 10cm 넓혀서 걷다 보니 걷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하체의 근육도 생겼다. 운동 전에는 무거운 짐을 들 때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겁이 났지만 지금은 무거운 짐을 들더라도 허리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무엇보다 축 처져 있는 모습에서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가족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 보폭 넓혀 걷기를 한 노시훈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통증을 느꼈던 허리와 무릎의 정밀 검진을 실시했다. 평소 허리 쓰는 일을 많이 하기에 노시훈 씨의 척추와 무릎에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디스크 공간이 좁아지고 연골이 닳고 관절에 무리가 오는 등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전신 근육이 감소하면서 척추 주변을 지탱하던 척추 기립근도 줄어들게 된다. 그로 인해 척추가 불안정해져 신경 압박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노시훈 씨는 어째서 허리 통증이 갈수록 감소한 것일까? 노시훈 씨처럼 보폭을 10cm 넓혀 걸으면 지면을 딛는 힘의 반작용인 지면 반발력이 커지면서 척추 기립근이 발달하고 척추가 안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동시에 골반과 척추를 굽어지게 만드는 장요근이 유연해져 골반과 척추를 바르게 세워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 또한 노시훈 씨의 경우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여 엉덩이 근육과 대퇴사두근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다리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무릎 관절의 불안정을 줄이고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척추가 안정되고 상체가 바로 서면 허리 부담이 자연히 줄어든다. 그러나 보폭 넓혀 걷기가 아무리 척추 건강에 이롭더라도 갑자기 무리하면 안 된다. 작은 보폭에 익숙한 경우 보폭을 갑자기 넓히면
몸에 무리가 발생하고 걷기 자세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척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 성별, 나이, 개인 운동 능력에 맞게 보폭을 차츰차츰 늘리며 꾸준히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맨발 걷기, 전신 감각을 깨우는 걷기. 송나라 때부터 천년간 중국 미인의 기준이었던 전족.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귀족들에게 유행시킨 하이힐. 성별도 시대도 다르지만 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의 고통을 감수하는 문화는 역사 속에서 되풀이 되어 왔다. 현대사회에 들어서고 신발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은 자유롭지 못하다. 굽이 높은 하이힐, 남성용 키높이 구두, 통굽, 플랫슈즈 등 아름다움을 위해서 신발을 신는 사이에 발은 비틀리고 변형이 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 신발을 신어야 하는 고정관념을 뒤엎은 일이 있었다. 2016년 칸 영화제에서 영화배우 줄리아드 로버츠가 신발 없이 등장한 것이다. 하이힐과 구두를 신은 이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맨발로 걷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녀뿐만이 아니다. 야외에서도 맨발로 뛰고 걷는 영화배우 스콧 이스트우드와 기네스 펠트로, 맨발로 공연장에선 가수 이은미까지 신발을 벗어던진 이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인다. 발의 자유를 주는 생활은 실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최적의 운동. 이영진 씨는 10년 전부터 편의점을 갈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일상생활을 맨발로 한다.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다. 신발 없이 걸으면 아플 만한데 익숙한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이영진 씨가 유일하게 신발을 신는 곳은 32년 근무지인 경찰서뿐이다. 그가 맨발로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영진 씨는 40대까지만 해도 퇴근 후 동료들과 매일 술을 마셨다. 교대 근무로 인한 잦은 밤샘과 불규칙한 식사는 건강에 독이 됐다. 이후 서울에서의 형사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온 이영진 씨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바로 입원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태가 나빴어요. 건강이 심각한 단계까지 갔었죠.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10년. 그에게 많은 것이 바뀌었다. 맨발로 마라톤에 참가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고 600km가 넘는 울트라 마라톤까지 완주했다. 그동안 혈압과 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와 당뇨약을 포함한 모든 약을 끊었다. 맨발 걷기로 몸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은 것이다. 그에게 맨발 걷기는 건강을 되찾은 특효약이다.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와 맨발로 걸었을 때 몸에는 각각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평소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발이 받는 힘의 변화, 각도, 균형성을 점검하는 조갑 검사를 실시했다. 걸음걸이와 보행 속도를 동일하게 측정한 결과 신발로 걸을 때와 맨발로 걸을 때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맨발로 걸을 때는 뼈와 근육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였으며 신고 걸을 때는 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뒤꿈치 압력이 불안정했다. 우리의 발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신발을 신고 달릴 때와 맨발로 달릴 때 운동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러닝머신 위에서 동일하게 운동한 후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측정했다. 어깨, 복직근, 대퇴직근 등 다양한 부위를 관찰한 결과 맨발로 운동했을 때 체온이 평균 1도가량 더 높았다. 체온이 1도 정도 높아진다는 것은 맨발로 걸을 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그만큼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좀 더 빨리 복구하고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정형외과 서상교 전문의는 우리 몸에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며 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떤 면에서는 발이 심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으면 심장에서 보낸 혈액이 제일 먼 곳에 있는 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맨발로 걸으면 발 자체의 관절과 근육의 기능이 원활해지고 몸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해외의 한 연구기관에서 매주 35km 이상 달리기를 즐기는 남성 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발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가 내장된 트랙을 달리게 한 결과 발바닥 근육 세 곳에서 맨발과 신발이 받는 힘의 차이가 나타났다. 맨발로 달릴 때 받는 힘의 최고값과 평균값이 공통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맨발 달리기가 발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강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발은 52개의 뼈와 32개의 근육으로 움직이고 214개의 인대가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발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십만 년간 인류가 사냥감을 쫓고 쫓기며 맨발로 울퉁불퉁한 산과 바위 위를 걷고 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수단이 발달하며 현대인의 걷기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 보행량은 성인인 경우 5,800보, 자가용을 타는 성인은 3,600보에 그치고 있다. 걷지 않아 약해지는 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가 최적의 운동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 대전광역시 개족사는 연간 100만 명의 시민이 찾는 곳이다. 이곳에는 맨발로 걷는 황토길이 있다. 시민들은 14.5km의 황토길을 걸으며 지압과 마사지 효과를 얻는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건강을 제공하는 이 길은 한 개인의 우연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등산을 하는데 여자 두 분이 하이힐을 신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벗어주고 맨발로 걸었어요. 4시간 정도 16km를 걸었는데 발은 아프지만 머리가 굉장히 맑더라고요. 집에 가니 몸이 후끈후끈하면서 잠을 푹 잤어요. 아하, 이 길에 흙을 깔아야겠다 생각해서 황토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은 사연도 가지가지이다. 어머니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 이들이 매일 황토길을 찾는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다. 몇 년 전 어머니에게 뇌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이 한꺼번에 찾아왔다. 발병 직후엔 휠체어를 타고서야 간신히 거동했는데 아들과 함께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점차 회복이 되었다. 지금은 경사진 황토길을 매일 1시간가량 맨발로 걷는다. 순례하듯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들에겐 기적적으로 다가온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맨발로 걷다 보면 병도 좋아질 것이라고 마음의 오래된 기억과 상처까지도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 맨발 걷기는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척추 안에는 뇌척수액이 흐르는데 걸을 때 후두골과 엉치뼈의 펌핑 운동으로 흐름이 활발해진다. 활발해진 뇌척수액은 뇌하수체를 자극하는데 이때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에 도움을 준다. 꼭 황토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많다. 학교 운동장이나 야산을 찾아 30분이라도 걸으면 몸도 마음도 정화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 피부에 안 좋은 세균이 닿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들은 피부가 건강하고 상처가 없다면 땅이 주는 세균의 감염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발이 하루 종일 갇혀있는 신발이나 땀에 젖은 양말에서 발견되는 세균이
땅에서 나오는 세균보다 좋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흙이 아이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흙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연구한 결과도 있다. 흙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실험지에게 주입하고 미로를 통과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박테리아를 주입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미로를 2배 이상 빠르게 통과했고 불안 행동이 더 적었다. 이는 흙 속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학습 수행 능력과 불안 행동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의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맨발 걷기와 신발 신고 걷기의 차이. 이은길 씨는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한다. 취재, 사진 촬영, 기사 작성까지 혼자 하려니 업무량이 만만치 않다. 그래도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 작년부터 매일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취재 현장에 다녀오면 허리가 아파서 바로 누웠어요.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 힘들어서 몸을 옆으로 돌려서 일어났는데요. 맨발로 걷고 나서 이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허리 통증도 모두 사라졌어요. 맨발 걷기로 건강이 회복된 이은길 씨는 친구들과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바닷가 끝에서 끝까지 3회 왕복하며 걷는다. 이은길 씨 친구들 역시 맨발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서 대부분 건강이 개선되었다. 이은길 씨는 맨발 걷기는 지속적이지 않으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최소한 100일 내지 200일 정도 꾸준히 걸어야 효과를 하나둘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기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모래사장에서 맨발 걷기와 운동화 신고 걷기 실험을 실시했다.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맨발 걷기를 실천한 그룹의 허리 통증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균형 및 보행 능력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맨발 걷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맨발 바람이 불고 있다. 뉴욕의 한 실내 체육관에서는 3년째 맨발 동호회를 운영 중이다. 3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이 동호회는 맨발 운동으로 발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길러 인기가 높다. 이들은 신발을 신고 운동할 경우 맨발로 운동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 이 동호회를 운영하는 맨발 운동 강사 오원 오켈리는 신발은 밑창이 두꺼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편하기 때문에 운동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맨발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닥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손을 느껴야 하듯이 발도 같아요.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감각을 까먹는 것뿐이에요. 발에는 수많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근육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는 불가능해요. 미국 버지니아 리버티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다니엘 호엘 교수는 미국에서 유명한 맨발 마니아다. 10년째 일상생활을 맨발로 하고 있는 그는 맨발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주장한다. 신발의 핵심적인 문제는 발의 질병이 급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성적으로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뼈의 변형, 내향성 발톱 등 시간이 흐르면서 수년간 축적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호엘 교수는 맨발로 걷는 것과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참여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생김새는 비슷한데 발의 구조면에서는 굉장히 달랐다. 쌍둥이 중 평소에 맨발이나 낮은 신발을 신고 걸었던 쪽은 발의 아치가 높았고 반면 평소 하이힐을 자주 신은 쪽은 발의 아치가 낮았다. 발의 아치는 체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후천성 평발이 되거나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아치의 균형을 잃어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물론 맨발로 다니기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호엘 교수가 맨발로 걷는 이유는 신발로 인해 한번 무너진 발 건강은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신발을 신어서 조금씩 나타난 문제들은 그만큼 오랜 기간 치료와 교정이 필요하다. 달리기를 할 때에도 맨발일 때 건강상 이점이 더 크다. 신발을 신고 달릴 때는 발 뒤꿈치가 지면에 먼저 닿는 반면 맨발로 달릴 때는 앞꿈치와 발가락이 지면에 먼저 닿는다. 이 차이는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평소 신발을 신고 걷는 그룹과 맨발로 걷는 그룹을 달리게 하고 착지 시 발의 충격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신발을 신은 그룹이 맨발일 때보다 발의 충격이 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맨발일 때는 착지 시 바닥에 발가락이 먼저 닿아 발가락과 발목의 유연함이 바닥과 충돌로 발생하는 몸무게 하중을 줄였기 때문이다. 야외에서의 맨발 운동은 오감을 깨어나게 한다. 맨발로 걸을 때 뾰족한 것들을 밟지 않도록 유심히 봐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훨씬 더 깨어있게 된다. 그만큼 감각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맨발 걷기는 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깨우는 걷기인 셈이다. 맨발 마니아들의 놀라운 건강 상태. 이정희 씨는 생활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물품 포장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맨발로 걷는 것을 잊지 않는 건 10여 년 전 찾아온 병 때문이다. 한때 사업가로 승승장구했지만 어느 날 스트레스로 목에 원인불명의 질병이 생겼다.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던 이정희 씨가 건강한 모습을 찾은 건 3년간의 맨발 걷기 덕분이다. 김은규 씨는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느 스타 못지않게 유명하다. 맨발의 청춘이란 별명까지 가진 그는 27년간 맨발로 전국을 누비고 히말라야까지 등반했다. 김인규 씨가 맨발 마니아가 된 이유는 특별하지 않다. 매일 맨발로 걷기를 하면 몸이 가볍고 행복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김영한 씨는 동네 인근 산을 오르기 전에 늘 신발을 벗는다. 7년 전부터 여유가 있을 때마다 맨발 산행을 즐겨왔다. 한때 전립선암이 생겨 건강에 이상이 왔지만 지금은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맨발로 걷기 시작한 후에는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활기찬 인생을 즐기고 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이어온 맨발 마니아 3인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기초 신체 검사, 근력 검사, 보행 속도 검사, 조각 검사를 다각도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세 사람 모두 팔, 다리의 근육량이 남녀노인 평균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나 수술 후 회복 속도를 측정하는 보행 속도가 전 연령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남성 호르몬 수치 역시 정상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4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세 사람은 질환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심지어 80세인 김영한 씨는 40대에 가까울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행 시 발의 힘, 각도, 충격량을 확인하는 조각 검사에서도 앞으로 50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적인 노인 신체 기능 검사에서 김은규 씨와 이정희 씨는 최고점인 12점을, 김영한 씨는 10점을 받았다. 바쁜 일상에서도 틈나는 대로 자갈 매트 위를 맨발로 걷고
27년째 맨발로 전국 산을 누비고 수시로 가까운 산을 찾아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이들의 건강은 청춘도 부러울 만큼 좋은 상태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노인병 학회지에 노인을 대상으로 맨발로 자갈길과 일반길 걷기를 비교한 실험 자료가 게재됐다. 실험 결과 자갈길을 걸은 노인이 일반길을 걸은 노인보다 균형성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혈압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맨발로 자갈길을 걷는 것이 노년층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퇴화하고 있는 우리의 발. 잘못된 신발 선택으로 인해 내 몸의 위험 신호가 켜지고 현대인의 발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걷기 시작한 이들은 비로소 몸과 마음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맨발로 걸으면 청춘도 부럽지 않다는 그들에게서 맨발이 미래 건강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평소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가서 햇빛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우나 다니는 거나 좋아하고 생활 습관이 이렇다 보니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이 왔어요.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연 씨.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그녀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김미연 씨에게 골감수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40대 무렵. 뼈에 이상이 오기엔 이른 나이였다. 김미연 씨는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이유가 과거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말한다. 골다공증 진단 이후 김미연 씨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젊은 시절 애써 외면했던 햇볕을 쬐기 위해 시간을 내어 산책을 시작한 것이다. 날씨가 괜찮고 햇볕이 너무 따갑지 않으면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있는 산책길을 30분 정도 걷고 버스를 탄다. 40, 50대 중년 여성이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동구대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햇빛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최 교수는 햇빛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과도하게 햇빛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거나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의 우려를 나타낸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11년 7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로 병원을 찾은 13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중 65%가 혈중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햇볕 쬐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비타민 D의 90%는 햇빛을 피부로 쬐일 때 만들어진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 피부를 자극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비타민 D는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해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이후 신장으로 이동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한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소장으로 이동해 장세포를 자극시켜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이처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햇볕 쬐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사소한 실천은 우리의 뼈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가 햇볕을 쬐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그간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으로 내원한 환자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3,000명에서 3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타민 D 결핍은 여성에게 두드러졌는데 이는 햇빛을 기피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늘이 준 천혜의 선물 햇빛. 하지만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햇빛은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과거에는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은 보통 노인층이나 고령층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일본,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 자료만 봐도 젊은 20대 여성의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고 오히려 50에서 60대의 비타민 D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미용 측면에서 햇빛을 지나치게 기피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 부족이나 자식 생활로 인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뼈 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남녀 모두 7시간을 넘는다. 특히 20대 여성은 무려 9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연령별로 분류해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10대에서 30대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30대 이후가 되면 점차 골량의 감소를 겪게 되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최대한 골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급속한 골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해야 훗날 골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이완을 막을 수 있다. 평소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은 근본적으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책소담.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느끼는데요. 헬스장보다는 걷기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헬스장을 몇 개월 끊어놓고 가지 않는 사람이 무려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침 1시간 또는 시간이 없다면 틈틈이 걷기, 계단 오르기를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책의 소리를 담다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